자, 라센 609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이란 말을 해석해봐. 원점 대칭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야. 서로 180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지? 얘가 만약에 베타고 얘가 알파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항상 180도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몇 바퀴인지는 모르고. 두 각을 뺍니다. 당연히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야겠지. 지금 2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란 말이죠. 이걸 각도로 하면 이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되는 건데 똑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2를 나누면 세타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요 사이에 있다잖아. 맞아요? 그래서 파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가 세타니까 다 2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 그럼 n을 구하는 거야. n은 자연수니까, 아니 정수니까. 자, 그럼 양변에 2분의 파이를 빼주면 n으로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가 없어지잖아. 따라서 n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큰 정수는 1밖에 없잖아. 그럼 1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1이. 그래서 세타는 2분의 3파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는 2분의 3파이다. 그 다음에 610번. 속삭여 다 들려. 어묵 하나에 500원. 아, 어묵 한 개만 먹자고? 아니 너 알아서 야, 다 녹화되고 있다고 돼지들아. 어묵 하나에 500원.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혜린이 분명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찍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세븐세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똑같은 얘기죠. 일직선에 있으면 빼면 6세타인데 얘가 2n 파이 이 파이의 형태를 띌 것이 항상 180도가 남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그게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요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0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를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죠? 그래서 파이 없애버리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n 3을 곱하면 얼마야? 2분의 5? 2분의 5.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그 정수는 0, 1, 2가 3개가 가능하죠. 3개가. 그럼 이 0, 1, 2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세타는 0 넣으면 6분의 파이 1 넣으면은 3분의 파이 더 6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또 2 넣으면 3분의 2파이니까 6분의 4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얼마니? 6분의 5 3 1 9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 자, 이제 뒤에 있는 대표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번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 못하겠으니까 도입부분 잘 넘어가면 좋겠어. 진짜 포도법 그리고 일반각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서. 자, 요거 내용은 다시 한번. X축 대칭일 때는 알파에서 베타를 아니죠. 빼는 게 아니라 이쪽이 베타랑 똑같긴 해. 더하면 한 바퀴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한 바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몇 바퀴가 딱 떨어진다. 자, y축대에서 대칭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근데 얘가 베타면 얘도 베타죠. 아, 둘이 더하면 한 바퀴에 하나 더, 180도 하나 더, 그 뜻이에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림으로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그 다음에 요 y는 x가 문제인데 여기는 잘 봐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얘가 45도 45도잖아.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여기랑 같다는 얘기죠. 대칭 형태가. 근데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거든. 그래서 알파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90도가 남는다는 얘기야. 몇 바퀴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야, 얘는 180도가 남는 거고 얘는 90도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서 판단하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외우면 금방 까먹어 또. 그래서 611번 집중해라. 각 세탈 같은 동형과 3세탈 같은 동형이 X축 대칭이래. 다시 한번 X축 대칭이 요 얘기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야. 그럼 얘도 베타야.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거나 크기 자체는 둘이 더하면 한 바퀴. 그래서 3세타와 세타를 더한 거 4세타는 2n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2분의 n파이다. 근데 얘가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대. n파이가. 파이 없애버리고 2를 곱하면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세타는 얼마냐? 여기다 3 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하고 나면 정말 간단한 얘기, 별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못했다라고 한 부분인데 깜짝이야. 왜? 아, 지금. 비명을 지르지? 근데 A? 2의 세제? N의 세제? n에다 3분하고 이제야 3 세제곱 왜 나와 여기서?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이런 관계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했었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전체 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전체 원을 가지고. 전체 원이 360도일 때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맞죠? 그렇다면 중심각이 X도일 때는 L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이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은 360도 곱하기 L은 X도 곱하기 2파이 R. 그래서 L의 길이는 360도분의 X도 곱하기 2파이 R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 만들어 놓고 썼어요. 그래서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을 원의 둘레에 대해서 비례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또한 S도 마찬가지야. 전체 원의 둘레, 전체 원의 넓이 360도에 대해서 파이 R 제곱이야. 파이 R 제곱은 중심각이 X도일 때 S다. 똑같아. 그래서 S는 360도분의 X도 곱하기 파이 R 제곱 이렇게 했어요.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뭐냐면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360도분의 X 들어가 있고 파이 들어가 있고 R은 하나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갔으니까 2 넘어가 2분의 1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2분의 1 L이 들어가고 R이 하나 나는 걸 곱해주면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왔었단 말이야. 2분의 1 LR 뭐냐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 곱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요 공식이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 봐봐. 이런 접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야. 나누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넓이는 2분의 1 AB가 됩니다. 요걸 조금 변형시키면 부채꼴이 돼. 근데 얘가 R이야. 그럼 얘도 R이야. 근데 얘도 R이야. 이 호의 길이가 L이야. 얘랑 같은 의미야. 2분의 1
LR이 2분의 1 밑변 높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둥그런 거가 커버가 돼요. 이렇게. 아무튼 근데 요거를 이제 라디안으로 바꿀 거야. 라디안으로. 중심각이 x도가 아니라 이제 세타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L이고 여기 S고 여기가 R이야. 여기서 L은 360도분의 세타죠. 세타 x도가 아니라 2파이 R이야. 근데 360도가 라디안은 얼마일까? 그것도 써야 돼. 머리 안 좋아. 180분의 파이가 라디안이니까 아하. 360을 곱하면 2파이. 그렇죠. 2파이죠. 그래서 얘가 없어져.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L은 뭐가 된다? R세타가 된다. 이런 공식이 새로 탄생한 거죠. 근데 사실은 새로 탄생한 게 아니라 변형만 한 것뿐이야. 호의 길이는 R세타다. 단! 여기다 각도 쓰면 안 됩니다. 도 쓰면 안 되고 라디안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 좀 해봐. 예스. 그러면 여기다가 L에다가 R세타 들어가봐. 여기 L에다 R세타 들어가.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이런 또 새로운 형식의 공식이 나오는 건데 변형이야 그냥. 라디안으로 바꾸면 세타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얘는 각도고 각도를 썼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얘는 라디안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게 615번부터야.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배운 거 변형만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8파인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자, 원칙적으로 부채꼴 하나 그리고 호의 길이가 2파이야. 중심각은 몰라. 반지름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호의 길이는 2파이는 R세타야. 그래서 R은 얼마야? 아니, 일단 이렇게 냅두고 넓이가 8파이래. 그럼 8파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심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중심각을.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니? R부터 구해야 돼요. 얘가 2분의 1 LR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L에 뭐가 들어가? 2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파이 R이야. 뭐가? 8파이가. 그럼 R이 8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R이 8이니까 8파이는 여기다 쓰자. R이 8이니까 2파이는 8세타야. 그럼 세타는 얼마?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건 내가 지금 식으로 풀었어. 식으로 풀었는데 요거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그냥 답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반지름이 8이 나왔어. 그럼 끝난 거야. 반지름이 8이 원을 하나 그려봐. 둘레가 얼마야? 16파이야. 근데 어떤 호가 2파이래. 그럼 8분의 1이잖아. 45도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접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래프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가듯이 도형 문제에서도 그림 그리는 걸 안 가져가려고, 즉 식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면 꼬일 때가 가끔 생겨요. 그림을 항상 가지고 가세요. 그림을 잘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대로 그리면 돼.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그리면 돼. 다음 620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모서리가 7의 원뿔의 건널비는, 이거는 뭐 사실 라디안만 썼을 뿐이지 중1도 푸는 문제죠. 밑면의 반지름과 2고 모선이 7이래. 건널비? 전개도 요거죠. 그럼 여기가 4파이야. 원의 둘레니까 건널비는 4, 7, 28, 14파이. 둘이 곱해서 나누기 2. 얘는 4파이. 더하면
18파이. 이건 뭐 중1도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624번. 자, 봐봐. 문제에서 눈에 띄는 단어 뭐야? 최대. 최대죠. 최대하면 뭔가 떠올라야 돼. 가장 많은 비중이 뭐다? 2차 함수꼴. 그 다음에는 산술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보자고. 둘레가 10이야. 그럼 이거 더한 거. 2R 더하기 L이 10이야.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고르래요. 넓이는 뭐죠? 이렇게 되잖아. LR이라고 쓰든.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엄마 풀란 얘기잖아. 그죠? 2차 함수꼴인 거 보여? 여기서 L은 12 빼기 2R이니까 얘가 들어가면 2차 함수꼴인 거 보여? 2분의 1 R에다가 12 빼기 2R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6R이야. 얘 최대값은 꼭 좀 보라는 얘기죠. R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9. 그럼 넓이가 9가 최대값이니까 그때 반지름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거를 산술기하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거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건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어요. 지금 2차 함수를 평범하게 푼 거야. 얘를 산술기하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단순해요. 그냥 암산 수준이야 거의. 잘 봐. 얘 무조건 양수, 얘 무조건 양수야. 맞죠? 양수끼리의 합이 일정해. 그리고 곱을 물어보는 거야. 곱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산술기에 쓸 수 있죠. 자, 2R 더하기 L은 항상 이 루트에 2R L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니까. 근데 얘가 12야. 얘가 12야. 약분하면 6이야. 그럼 RL은 36보다 작죠. 맞아요? 그리고 2분의 1 RL이 18이니까 응? 뭐야? 아니야, 요 안에 2RL이구나. 2RL 안 썼구나. 9가 돼야 되는데 왜 씨. 그래서 2RL은 36 18. 그래서 2분의 1 RL은 9.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왜 암산으로 된다고 했냐면 이걸 구하려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사실은. 여기서 왠지 알아? 이 최대값 등호가 성립할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죠. 최소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이 같을 때야. 이 R과 L 같을 때잖아. 기억나? 등호 성립 조건? 그럼 둘이 더해서 12야. 둘이 같으면 6이야. 그럼 R은 3이죠. 그냥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라고. 접수 되니 안 되니? 내가 너무 멀리 갔니? 자, 그래? 돌아와야 되겠네 진짜. 2차 함수가 평범한 풀이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산술기하에서 그냥 저기 보자마자 둘이 똑같아야 되겠네. 자, 여기 봐봐. 합이 20인 두 수야. 합이 20인 두 수야. 얼마인지 모르죠. A 더하기 B가 20이야. 곱의 최대값은 100이야. 너무나 뻔한 거잖아. 산술기하의 원리 적용은 그냥 둘이 똑같은 데가 제일 합이 일정해. 둘이 똑같은 데가 제일 크다고. 그냥 3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없구나. 삼각비를 도달입니다. 그럼 다시 개념 설명으로 갈게요. 이제 본격적인 삼각비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할 건데 지금까지 그거죠. 그냥 도입부죠. 도입부. 여기 대표예제도 한번 보자. 대표예제 204쪽. 대표예제가 나왔었구나.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걸로 고르래. 그럼 몇 바퀴 돌든 간에 120도 위치에 가 있어야 돼. 120도 위치는 이쯤이야. 그럼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있든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있든 간에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EN 파이 EN 파이가 아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20도를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n은 정수고. 얘가 아닌데? 그죠? 마이너스 610은 얘가 만족할 수가 없죠. 1200은 맞냐 틀리냐? 네. 1200을 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1080. 맞죠? 얘는 맞는 거야. 1080 더하기 120이잖아. 1080이 360 곱하기 3이고 맞잖아. 얘는 호도법이네. 그럼 얘는 2n 파이 더하기 120파이가 얼마? 3분의 2파이. 이 형식이 맞냐고. 6분의 13파이가 안 맞아요. 얘는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거든. 안 맞잖아. 아니지. 얘도 아니고. 얘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맞죠? 얘도 맞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2번 세타가 3, 4분면이래. 뭘 준 거야? 360 더하기 세타가 n. 3,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야. 세타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 크고 2n 파이 더하기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요 범위가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세타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2로 나눠야지.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그럼 얘가 어디일까?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즉 2k일 때, n이 2k일 때, 그럼 얘는 2k 파이 2분의 파이 2k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야. 그럼 얘가 어디야? 어차피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뜻하는 거고 2분의 파이가 여기고요. 4분의 3파이가 여기야. 그럼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아, 2, 4분면에 있구나. 두 번째 n이 2k 더하기 1일 때, 홀수일 때, 그럼 얘는 여기다 넣어. n에다 2k 더하기 1을 넣으면 2k 파이 더하기 1이 살아있으니까 2분의 3파이. 얘도 2k 파이 더하기 파이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그럼 얘는 어디 있어? 2분의 3파이가 여기 270도. 여기와 요 사이라는 얘기죠. 요 사이. 어딘가. 그래서 4, 3분면이다. 답이 2, 4분면과 4, 4분면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일반각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야. 됐어요? 일단 4번 한번 해볼까? 아니야, 너네들 한번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좋아. 내가 처음에 해주는 거는 보면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2번 대표제 2번 아까 했던 거 연장선에 있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한다는 얘기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한 바퀴란 얘기죠.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한 바퀴란 얘기야. 그래서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5세타가 되고 5세타가 2n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타는 5분의 2n파이가 되는데 여기 세타의 범위를 줬어. 얘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요. 그래서 n을 찾으라는 얘기야. 파이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n은 2분의 5 0. 그럼 얘는 이 만족한 정수는 1과 2가 있다. 그럼 n이 1이면 세타는 5분의 2파이가 되고 n이 2면 세타는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 요딴 식으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다 베타를 더한 게 반 바퀴란 얘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파이가 남아. 180도가. 그러면 세타와 5세타를 더하면 6세타가 돼요. 6세타. 6세타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를 뭐 2n 더하기 1의 괄호 파이로 해도 되는데 똑같은 얘기니까. 얘가 그럼 세타는 6분의 2n 파이, 3분의 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가 0과 파이 사이야. 그럼 3분의 n 파이는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돼요. 파이는 필요 없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0, 1, 2가 된다. 그래서 n이 0이면 1이면 2면 세타는 여기다 0 넣으면 6분의 파이.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랑 사실 답은 똑같을 거예요. 1 넣으면은 2분의 파이. 2 넣으면은 6분의 5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아까 라센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대표이제 3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니? 그리고 넓이는 얼마야? 넓이는 얼마야? 그냥 2분의 1 L R 하면 되잖아. 6파이죠. 넓이는 6파이예요. 그리고 세타 R 2파이 L은 R 세타야. 2파이는 6세타야. 세타는 3분의 파이야. 이렇게 되죠. 단순하게 나오죠. 자, 호도법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가끔 등장할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중심각이 1이야. 뭔 소리야 이게? 중심각 1이 뭐야? 아니 잠시 대답한 거야? 방금 이랑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몰라. 다시 해봐. 야. 아니 가끔씩 쌤이 약간 뭐 말했던 이야기 같아. 중심각이 1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중심각이 2다 뭐 중심각이 1이다 뭐. 60분의 1. 1도. 갑자기? 중심각이 중심각이 1 2보다는 그럼 도를 썼겠지. 그런데 1도 아니네. 중심각 1이 얼마쯤 될까 대충? 맞춰봐. 90. 중심각 1이란 문제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60. 중심각 1이라는 게 대충 몇 도일까? 10도. 대충. 정확한 건 나도 몰라. 한번 생각해봐. 중심각 1이 몇 도쯤일까 대충. 6도. 막 찌르는구나 그냥. 10도? 생각하고 얘기해. 어. 민혁이. 60도. 아니죠. 좀 더. 50도. 그죠? 50 몇 도죠. 어떻게 알아요? 이해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는 사람만 넘어가자. 시리한테 물어봐요. 중심각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180도가 중심 라디안은 얼마야? 180분의 8. 파이잖아. 그럼 파이가 얼마야 숫자로? 3.1. 3.1415이잖아. 그럼 중심각이 1이라는 얘기는 180을 파이로 나눈 각도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파이가 180인데 그럼 60 아닌가 봐요 거의. 60 조금 안 되는 거지. 아니 180을 3으로 나누면 60인데 3.14로 나누면 60이 조금 안 되겠지. 정확히 몇 도인지 나도 그거 알 필요 없고 그 개념을 접근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B야 B. 라디안은 B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물어보잖아. 단위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아. 이게 봐봐. 이 라디안은 B예요 B. 모분의 뭐야. 근데 분모 분자에 있는 게 단위가 없어져.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거야 얘는. B니까. 길이분의 길이는 센티분의 센티 없어지잖아 단위가. 얘는 이 라디안은 이름이지 단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헷갈릴까봐 이거 1라디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문제에서 그렇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라디안은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안 쓰는 게 맞아요 원래. 이건 단위가 아니거든. 왠지 1라디안 하면 단위 같잖아. 그게 단위 아니에요. 이름이야 이름. 라디안은 단위가 아니야. 그래서 중심각 1이 뭐게 하면은 뭐래 이렇게 눈치챘어 민혁이는. 이게 대충 57점 몇 던가 그럴 거야 아마 대충. 그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심각 1을 각도로 바꾸면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3.14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3.14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호도법을 처음에 들어갈 때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아니 3.14를 말하는 거야. 각도를 말하는 거야. 그게 둘 다 섞여서 쓰여요. 실제로 쓰일 때. 어쩔 땐 3.14를 쓰이고 어쩔 땐 180도를 쓰이고. 혼동할 수 있어. 반지는 이거 뭐 했냐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는데?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 넓이는 얼마야? 그럼 6파이죠. 두 번째,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면은 한 120도쯤 됩니다. 3분의 2파이. 120도쯤이 아니라 120도죠. 넓이가 12파이야. 그러면 12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맞아? 왜냐면은 R이고 L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2분의 1 LR을 쓰면 되는데 둘 다 안 나왔잖아. 그럼 얘를 쓸 수가 없죠. 여기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3분의 2파이야. 그럼 파이 없애버리고 일단. 여기 2 없애고. 그럼 R 제곱은 얼마야? 3이 넘어가니까 36이 되는 거죠. R은 양수니까 6이야. 여기가 6이야. 그럼 둘레는 L은 R 세타야. 6 곱하기 3분의 2파이야. 4파이가 되는 거죠.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레를 구하래. 둘레. 호의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6 4파이니까 12 더하기 4파이가 둘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문제 푸는 게 과제인데 지금 삼각함수를 진도를 좀 갑시다. 자, 삼각함수의 기본은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삼각 B에서 출발하는 건데 삼각 B는 말 그대로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B를 말하죠. 세 개가 주어져서 사인은 뭐야? 사인은 나보다 어떻게 빗변분의 이거 그림 보면 아는데. 여기 있잖아 그림. 근데 이런 그림을 본 적은 없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어떻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이거 바로 1단은 아닌가? 빗변분의 우리 2학기 때문에 바로 이거 뭐 말을 더듬지? 탄젠트가 뭐죠? 탄젠트가 그 약간 빗변분의 자, 삼각비를 말할 때는 항상 중심각을 얘기해야 돼. 누구야? 여기를 중심각으로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배울 상관함수에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보면은 사인을 말할 때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만 말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각도란 게 우리가 일반각에서도 봤지만 각도는 실수거든. 각은 실수야. 그래서 사인 120도도 있고 사인 230도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직각삼각형에서가 설명이 안 되잖아. 사인 240도인데 얘가 말이 안 되나.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야. 확대하는 개념. 그게 바로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원의 방정식도 배웠단 말이야. 그거랑도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원의 방정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정의부터 갈게. 정의. 그림을 좀 키워볼까? 아니 그냥 이 그림으로 갈까? 단위원으로 해도 되고,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원인데 그냥 일반적인 원으로 해도 돼요. 자, 적당한 각을 하나 나타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90도보다 큰 거가 나타낸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잘 들어. 지금부터가 진짜야. 정의야. 정의 공부하는 거야. 정의를 알아야 돼요. 아, 나 진짜. 아 선생님 옷 색깔이 똑같아요. 어쩌라고. 남자 핑크지. 스폰지 밥. 그것은 어떻게 운동가 있을까요? 나 방해하지 말고. 갑자기 스포츠밥이 왜 나와? 씨. 아니 그냥 생각나. 자, 정의할 때 질문을 집중하라고. 정의. 자,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한 점이 딱 지정이 되면 각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왜 여기가 세타냐면 항상 10초선이 여기이기 때문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요. 3시 방향이 10초선인 건 변하지가 않는다고. 여기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각의 기준이라고 했잖아. 얘를 세타라고 해. 그럼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x, y라고 해볼게요. x, y. 그런데 수선을 내려봅니다.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여기가 세타라는 어떤 삼각대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어. 잘 봐봐. 얘가 x고 얘가 y예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사인이요. 사인 세타 표현해보라고. 얼분의 얼분의 y죠. 맞아요? 무슨 말이지? 사인이 밑변. 이쁜 거에? 맞아 적어줘야겠어. 사인이 우리 높죠. 사인부터 다시 설명해주면 돼요. 사인.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라고. 몇 됐냐? 아니 코사인도.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기울기. 기울기가 x는 y. 밑변분의 높이라고. 자, 여기 봐. 다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여기 R일 거 아니야. 빗변분의 높이. 얘가 Y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서 살짝 변화를 주는 게, 여기서 y는 뭐가 되냐면 r sin 세타가 되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r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다 넣으면 이 좌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r 코사인 세타, r sin 세타가 돼요. 이렇게 좌표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 좌표를 주로 쓸 거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r이 1이라면 저 r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r이 1이라면 sin 세타가 y, 코사인 세타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대체할 거.
삼각비의 성질에 따라서 사이즈, 즉 실제 삼각형의 사이즈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B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커져도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실제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 B는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닮은비 때문에. 그래서 얘를 1로 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얘를 1로 놔도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1일 때 아닐 때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삼각비의 정의예요. 중학교 때 내렸던 정의랑은 조금 다르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비슷한 그림이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여기서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한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x, y가 있죠. x, y. 여기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당연히 r분의 y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조금 달라집니다. r분의 x인데 x가 음수야. 그죠? 얘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길이니까 얘는 왼쪽으로 갔잖아. 이게 지금 좌표가 음수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자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좌표를 바꿔서 써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사분면이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맞잖아.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이제 부호를 갖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부호를 갖게 됩니다. 한편 여기 있다 만약에 P가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3, 4분면이니까. 왜냐하면 R은 그대로인데 높이도 음수고 밑변도 음수야. 좌표니까. 4, 4분면은 밑변은 양수인데 높이가 음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에 따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좌표의 위치만 보고도 우리가 몇 선면인지 알게 되듯이 사인과 코사인 값만 보고도 우리가 얘가 몇 선면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여기 밑에 나온 표 있죠.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온 거. 이게 머릿속에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로 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림으로 외우세요. 차라리. 그림 어떤 그림? 조 그림. 이거 정사각형 절반 2대 1대 높이만 하면 사인 값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30도 60도 값은 다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요 그림 1대 1대 높이만 알면 45도에 대한 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로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거예요. 진짜. 아니 표가 편한데. 그래서 분명히 x, y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점 1, 4분면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뿔뿔이죠. 2, 4분면에 있는 점이야. 당연히 마뿔이야. 3, 4분면 마마. 뿔마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은 누구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4, 4분면에 있는 사인 값은 음수죠. 내가 물어보는 게 뭐야? 4, 4분면에 있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돼요? 자, 2, 4분면에 있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양수야. 코사인 값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양수지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왜? 코사인이 x좌표고 사인이 y좌표거든. 항상.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이해됐어? 표정이 안 좋아. 다시 3, 3분면에 있는 사인 값은 음수,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관계를 보자.
탄젠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탄젠트 세타를 볼 거야.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x분의 y였잖아. 근데 x가 아까 뭐였죠? r 코사인 세타였고 y가 r 사인 세타였어. 그럼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새로운 관계 하나 나오는 거죠. 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건 공식 아니야. 개념이야. 이거 공식 아니에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가 공식이 아니라 개념이라고. 당연히 정의로서 설명 가능하고 설명했잖아 지금 내가. 왜 그런지. x분의 y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원의 방정식 개념으로 보면 봐봐.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이거잖아. 맞냐? 여기다가 사인 코사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저 원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아, 혹시나 해서 한번 짚어보자. 아 맞다, 나 선생님 모습 많이 있다. 뭐래? 선생님 복습을 안 해. 갑자기? 아 갑자기 저거가 생각나. 자, 많이 나왔네. 이렇게 제곱할 수 있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나오겠죠. 저게 S예요? 시간부터 그냥 진짜 제곱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제곱을 괄호를 빼고 얘가 숫자 하나니까 괄호를 빼고 써볼까? 이랬으면 될까 안 될까? 네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30도를 제곱하면 900도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제곱은 반드시 안에다 써줍니다. 이 안에다가. 삼각함수의 제곱은 요 안에다 써주는 거야. 얘가 얘랑 같은 뜻이야.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x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야. r 코사인 세타를.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 나 진짜 아 너무 재밌다. 너무하는데 진짜. 더하기 r 사인 세타 제곱하면 r 제곱이야.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막 이상한 식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는지 봐봐. 그러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언제나 always 1.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코사인? 하나의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이래요. 왜? 원방 때문에. 원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또 여기 봐봐. 원을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려보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요 점의 좌표는 x, y인데 얘가 x고 얘가 y야.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면은 1분의 y, 1분의 x 돼서 그러면 요 점의 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반지름이 1이든 r이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실제 사이즈는 상관이 없다고. 비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요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항상 1이 된다. 이거 두 개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213쪽에 나옵니다. 213쪽에. 이제 상가함수 값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아까는 따로따로 얘기했죠. 여기 있을 때는 봐봐. 주모.
둘 다 플러스. 여기 있을 때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여기는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야. 그러면 탄젠트는 여기 탄젠트 얼마? 플러스죠. 왜?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이거를 1차 함수로 볼게. 탄젠트가 기울기라고 그랬죠. 양수야. 1, 3, 4분면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죠. 2, 4, 4분면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죠. 탄젠트는 기울기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지금 다. 그래서 4분면별로 한꺼번에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헷갈려. 어디가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 사실은. 이게 헷갈릴 이유도 전혀.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왠지. 자 여긴 전부 다 사인 전부 다 플러스야. 전부 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억지 같지만 억지야. 따라해. 따라해. 나 학교 갈 때 이렇게 배웠어. 30년 40년 그거 따져야 돼. 이씨. 벌써 40년 됐네. 자, 따라해. 싸 안고. 진짜 안 외워질 것 같은데. 좋아. 싸 안고. 진짜 안 외워지는데. 싸 안고. 안이 탄이야. 싸 탄고. 아무튼 됐어. 하지마. 쪽팔려. 하지마. 그 부호를 헷갈릴까봐 하는 얘기야. 부호 헷갈릴 사람들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세타가 4사분면 각이래. 그런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럼 탄젠트와 코사인을 구해야 돼. 얼마야? 구해봐. 어떻게 몰라? 3분의 루트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 자, 4사분면의 각이래. 이쯤 있다 쳐. 그냥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가 세타야. 근데 나는 어디를 보는 거야? 사실 난 여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를 말해. 이거야 이거. 얘가 높이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2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 2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얼마게? 9, 4, 루트 5 루트 5잖아. 그럼 다 나갔잖아. 코사인 얼마? 3분의 루트 5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죠.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문장이야, 저 문장이야. 이제는 부호까지 생각해야 된다. 삼각비에서 위치에 따른 부호까지. 자, 개념 체크 215쪽 같이 한번 보자고. 숙제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 숙제를 안 해주면 라이트 쌤 할 거야. 안 되려고. 자, 제일 쓰나? 1번 원점과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각각 구하래. 자, 3, 4, 5 보여야 돼 이제. 근데 얘가 마이너스 3,4하면 어디 있니? 2, 4분면에 있네. 3,4 여기 있어.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빗변분의 5분의 4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어. 12, 마이너스 5야. 12, 5, 14.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5란 뜻이야. 그럼 여기 13이지 뭐. 52, 13.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얼마? 13분의 5. 마이너스 13분의 5야. 여기는 4, 4분면은 사인 값이 음수라고 그랬잖아. 아, 그러네요. 왜 음수야? 사인 값은 y좌표거든. y좌표 아래지 당연히. 코사인 값은 양수고 사인 값은 음수. 아니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x좌표고 사인 값은 y좌표야. 그래서 코사인은 얼마야? 13분의 12.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자, 2번. 세타가 다음과 같대요. 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각각 말하래. 사인 600도 얼마냐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인 37도 얼마야? 알게 뭐야, 그죠? 나도 몰라.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특수각이 무슨 뜻이야? 특수한 각. 아니야.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누구? 30, 45, 60도는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특별하게 아니라 제일 많이 쓴다고. 그거와 관련된 S야 분명히. 600도는 어디 있는 각이야?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360도의 배수로 잡아야죠. 720도에서 120도, 120도 뺀 거야. 그러면은 720도 어디냐면은 한 바퀴, 두 바퀴 가서 120도 뺐으니까 뒤로 가야죠. 여기가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럼 여기 3, 4분면이구나. 그럼 사인,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구랑 관련 있는 애야? 특수각 중에서 120도는 누구랑 관련 있는 애야? 기준은 항상 X축이에요. 60도랑 관련 있는 애야. 이렇게 직각하면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죠. 맞잖아. 그죠? 그래서 사인 600도는 얼마야? 일단 사인 60도의 값을 써. 그 다음에 부호만 생각해. 부호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60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탄젠트 600도는 이번에 4분면 탄젠트 60도가 누구죠? 얼마죠? 루트 3인데 여기선 탄젠트 값이 10%니까 루트 3이죠. 뭐야? 탄젠트 600인데. 600도 왔다. 아, 그렇네. 근데 이거 부호로 말하는데. 뭐야? 아씨, 나 이거. 값을 말해놓으면 부호가 말해지는 거 아니야? 저절로? 나는 일단 한 발짝 더 간 거야. 이번에는 4분면 했어. 자, 좋아. 그럼 부호만 말해. 3분의 11파이는 몇 파이랑 관련 있어? 4파이랑 관련 있죠? 4파이랑. 4파이에서 3분의 1만큼 뺀 거잖아. 그럼 어디야? 4, 4분면이죠. 그럼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는 16에서 마이너스 쪽이 아래로 가. 4분의 4파이, 아니 4분의 8파이야. 얼만큼? 4분의 5만큼 가면 여기네. 아니 여기네 여기. 4분의 5만큼 갔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2 사분면이죠.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로 가도 되죠. 맞지? 마이너스 4파이가 한 바퀴, 두 바퀴 가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 4분의 3파이 갔단 말이야. 2, 4분면이야 2, 4분면.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은 몇 사분면이냐? 자, 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야. 누구?
여기 양수고 음수가 뭐, 자, 기울기 음수고 y좌표 양수인 놈 어디야? 이사분면.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 멋있다. 잘 찍네. 아 찌개 생각 중. 자, 그럼 얘는 둘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 3, 4분면. 2. 아니 4, 4분면이죠. 4, 4분면. 둘 다죠. 2랑 4. 3, 4? 뿔뿔. 아니 뿔마구나 뿔마. 뿔마 2사분면. 막뿔 4사분면. 아 나 그냥 그림대로 외웠네. 됐어? 또는이야 또는. 이거 굽기만 하니까 굽기만 하니까. 4번. 자, 어디 있대? 몇 선면이야? 이렇게. 좀 보라고. 몇 선면이야? 뭐야? 뭐? 몇 선면이냐고. 이거는 2분의 4와 관련이 3분의 8. 3, 4분면이야. 여기 있다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5분의 4야. 마이너스 하겠지 당연히. 그럼 얘는 3이죠. 마이너스 3이지. 아래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밑변보다 4분의 3. 양수야. 됐어요? 3, 3면이니까 탄젠트는 양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다. 잘 봐. 둘의 합을 줬어. 둘의 곱을 구하래. 그럼 x로 두고 y로 두고. 양변 제곱하세요. 제곱하면 이제 전개해봐. 어? 너무 복잡해서.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야. 맞죠? 근데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게? 근데 왜 세타 뒤에 안 붙여요, 제가?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게? 1.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거지. 와, 정말 재미없다. 이해돼요? 별거 아니잖아. 여기서는 뭐가 핵심이야? 이거 둘이 곱한 게 1이라, 둘이 더한 게 1이라는 게 핵심이지. 자, 라센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이다. 아니, 아니. 너무 많아. 거의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시험 많이 간 줄 알았어. 한 페이지. 야, 나 범위를 몰라가지고 모르겠어. 시험 그냥 얼마 안 그것만 하면 돼. 일단 사회를 사실 알겠는데. 사월이 뭐야? 육지를 일단은 돼? 1, 2. 역사는 역사는 자, 627번. 뭐야. 오른쪽 그린 것 같이 D를 잡을 때 탄젠트, 이거는 사실 중3 문제인데. 탄젠트 싫어. 자, 30도 하면 뭐가 보여? 60. 2대1 때 루트 3이 보여야지.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야. 자, 질문이 뭐야? 질문이 탄젠트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실제 길이가 상관이 없다고. 내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가 2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지. 해도 돼. 2로 하든 4로 하든 6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자,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얼마게? 2. 여기도 2죠. 왜냐하면 30도면 여기가 15도니까 2등변인 걸 눈치채지. 아하. 그럼 탄젠트 15도는 이거분의 이거야. 즉 루트 3.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4만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거 아니야. 4번. 아 깜짝이야. 200이 루트 3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630번. 내가 티처 표시. 뭐? 티처 표시. 여기는 아직은 상관없고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쉽게 가자고. 자, 원점 5와 점 P 3,4. 3, 4, 5다. 3, 4, 5가 딱 보이는 거지. 그럼 3, 마이너스가 이쯤에 있을 거야. 네. 그러면 3, 4, 5. 요점이라는 얘기죠. 그때 세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야.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죠. 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6변분의 6변. 5분의 3이야. 양수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나오죠? 3번. 마이너스 5분의 1. 내가 봤을 때. 자, 635번. 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양수야. 자, 봐봐. 둘의 곱이 양수면 뿔 아니면 뿔마야. 아니, 맞뿔도 있네. 아니, 지금 잠깐 뭐 하는 거야? 양수니까 마마죠. 마마.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면 둘의 부호가 달라야 돼. 여기 탄젠트가 플러스라면 코사인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라면 플러스야. 그럼 요 라인과 요 라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되죠. 사인은 마이너스. 요 라인은 뭐야? 마이너스. 사인과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야. 4,4분면이네. 생각하고 얘기해. 사인이 마이너스인 게 여기고. 아니, 밑에 거부터 보자고. 플러스 뭔데? 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1번. 코사인 음수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뭐야? 아니, 없는 거 없다고 그러지. 이건 좀. 이걸 만족하는 사사분면이 어디 있어? 그럼 위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인 건 어디 있어? 아래가 안 된다는 아래가 안 된다면. 위에 만족하는 건 몇 사분면이야?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 어디 있어서 얼싸안고 여기 여기가 어디야? 이씨. 여기가 맨 아래. 4사분면이네. 맞잖아. 여기 1, 2, 3, 4잖아. 639번.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니 근데 시험도 약간 손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날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시험 본다고 그랬지. 아 그러면 쫓겨 살아야겠네요. 자,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야. 얘를 간단히 하네.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죠? 저거는 일단 통분을 통분? 아니 그건 나. 자, 탄젠트를 고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됐어? 그 다음에 통분해. 둘이 곱해야지 뭐.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면 여기다가는 코사인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다가는 얘를 곱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야. 잘 따라와라.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더하면 1이야. 그럼 내가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잖아.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사인 세타야. 얘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런 연산 연습을 하는 얘기예요. 요 유형은 연산 연습을 적당히 제곱을 하든 곱하든 통분하든 해서 결국에 가서 이 두 개를 끄집어내라. 이 두 개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야. 643번. 오늘은 라셈만 과제 나갈 거야. 바이블 안 나갈 거야. 라셈만 나간다. 오늘 2, 3분 갑자기 오늘 2, 3분면이야? 자, 아무튼 세타가 2, 3분면이고 얘가 이거래. 그럼 얘 넘어갑니다. 크로스로 넘어갑니다. 5 빼기 5 사인 세타는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이쪽을 넘어오면 6 사인 세타는 4. 그래서 사인 세타는 3분의 2야. 근데 2, 3분면이라고 3분의 2라고. 다시 3분의 2라고. 얘는 얼마야? 9. 아 루트. 루트 5죠. 근데 음수지. 아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5만. 됐어?
제발 부탁인데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잖아. 오늘 과제 나가는 거 오늘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또 뭐들 까먹어요. 나 오늘 밤에 처음 배우는 내용 며칠 있다 해야지. 안 됩니다. 그거 잘 안 돼요. 내일 쉬는 아 마침 오늘 영상도 있으니까 잊어먹은 사람 영상도 보면 좋은데.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아 방금 그거네. 그 답이 아까 뭐. 자, 얘를 제곱해봐.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얘네들 더한 게 1이야. 따라서 얘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야. 2분의 3이야. 제곱한 게. 그러면은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2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겠죠. 그런데 세타가 여기 있대. 제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몇 삼면이야? 2, 3면이야. 2, 3면이면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버리는 거지. 양수. 아 오케이. 여보세요. 그래서 답이 뭐다? 2분의 루트 6이 된다. 유리화를 하면. 비켜봐. 자, 마지막에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래. 그럼 뭐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저기서 보다시피 우리 숙제가 이렇게까지라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k야.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양면 제곱. 제곱하면 얘는 뭐야? 한 방에 하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4분의 1이야. 봐봐요 여기 나와 있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그래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말도 안 돼. 숙제 이렇게 안 했어. 아 진짜 검사를. 아 진짜. 하나, 둘, 아 어떻게 셋, 나 넷. 3시간 동안 5페이지인데 5페이지. 근데 지금 얼마나 야, 씨, 니네 진짜 자꾸 엄살 부리네. 선생님 보라색 문제만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 나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건들지 마라. 긁지 마라. 어차피 더 나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바이블 내면 되지. 어차피 안 하면 되고. 아이,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 근데 이제 네.